안녕하세요. 남용옥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치과 이생사란 누구인가? 치과 이생사가 누구일까요? 치과 이생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이생사는 간단히 저희가 설명을 한다면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치과 이생사의 주 전문 분야가 예방치과 분야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임상 현장에서는 많은 치과 이생사들이 그 진료 보조 업무라고 하는 치과 의사와의 협업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치과 이생사의 기본적인 분야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는 예방을 전담으로 하는 전담 인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치과 이생사에 대해서 치과 이생사란 누구인가 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예방치과 분야에서 활동하는 구강건강관리 인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치과 이생사란 누구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기사, 치과 직종이 치과 이생사의 면허를 소유한 1차 건강관리 전문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가 치과 이생사가 아까 예방을 전담하는 인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구강보건 교육을 시키는 이러한 일도 예방 역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구강보건 전문 교육자인 거죠. 또 치과 이생사들은 임상 현장 또는 지역사회 구강보건 활동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주로 구강 질병을 관리하고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 업무, 또 교육 업무, 이거는 또 물론 1차 처치가 필요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상가이라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1차 건강관리 전문가, 구강보건 교육자, 그리고 임상가, 이것은 주로 그 예방 업무를 전담하는 여러 가지 역할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치과 의사와 함께 우리는 일을 하는 인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과 의사와 함께 일을 서로 서포터즈를 하는 협업자의 역할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업자 해서 치과 이생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치과 이생사는 치과 이생사라는 의료기사 직종 면허를 가진 1차 건강관리 전문가이고 구강보건 교육자인 동시에 우리가 구강 질병을 관리하거나 구강 건강에 대한 증진을 위한 예방 업무라든가 교육 업무라든가 치료 서비스를 현장에서 제공하는 임상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조금 더 덧붙이면 치과 의사와 함께 서로를 서포터즈 하는 협업자의 역할, 치과 이생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치과 이생사가 누구인가를 설명을 하면서 치과 이생사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설명을 해주고 싶은 이러한 생각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치과 이생사가 1965년에 치과 이생사 교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전의 치과 이생사에 대한 개념과 현재 치과 이생사들의 역할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198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치과 이생사가 하는 많은 역할들이 치과 의사의 보조 업무가 중심이 되는 이 역할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뭐 많은 부분을 할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지만, 지금 사실 이 개념은 지금은 사용하기 어려운 변화를 가지고 온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980년대 이후에 치과 이생사의 역할, 치과 이생사가 해야 되는 치과 이생사라는 명칭에 대한 개념의 변화는 건강관리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 치과 이생사에 대한 개념도 치과 의사의 보조 인력에서 건강관리 전문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구강건강관리 전문가로서 메인 활동을 하는 이러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치과의생사는 새로움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우리의 역할이라든가 우리에 대한 존재감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기로점에 와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치과의생사가 건강관리 전문가로서 변화가 되었는가? 치과의생사란 명칭의 어원에서도 알 수 있고 또 닥터 폰즈가 이 치과의생사라는 제도를 처음 만든 창시자이라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치과의생사라는 말을 처음 만든 창시자인 닥터 폰즈도 치과의생사를 만들 때 치과의사의 보조 인력으로서의 개념으로 치과의생사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닥터 폰즈가 치과의생사라는 교육을 시작을 했고 치과의생사라는 닉네임을 사용을 했지만 초기에는 치과 간호사라는 어떤 이런 개념하고 굉장히 혼용되어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치과 간호사라는 게 사실 치과에서 일을 하는 간호사의 업무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새로운 역할에 대한 함축적인 의미를 부여를 해서 치과의생사를 만든 건데 치과 간호사라는 명칭으로는 일반 간호사의 개념하고 조금 다른 닥터 폰즈가 새로운 역할을 치과의생사한테 기대한 어떠한 함축적인 의미를 이 단어가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강건강관리의 전문가로서 또 나아가서는 건강관리 전문가로서 예방적 차원의 접근을 통해서 치과의생사의 역할을 그 의미를 포함을 하고 싶은데 어떤 명칭이 가장 어울릴까라고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치과의생사라는 의미는 어쩌면 보거나 또는 질병 예방을 정통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이기어라고 하는 시적인 표현이 조금 가미된 하이지니스트라는 개념을 이곳에 넣어서 치과의생사, 이른바 덴탈 하이지니스트라는 명칭이 탄생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과의생사라고 하는 덴탈 하이지니스트라는 말이 생겨난 그 어원을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 하이진을 우리가 번역을 하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시키는 데 관련된 학문이다. 지금 뭐 하이지닉, 하이진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하이진을 단순하게 그 표현을 하자면 위생, 이걸 우리가 하이진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히랍 신화를 보면 히랍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아폴로가 있었고 그 아폴로의 아들인 에스콜라피우스라고 그 우리는 이분을 의학의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의학의 신의 딸을 우리가 하이기아라고 해서 건강의 신으로 칭을 하고 있는데 하이지니스트, 치과의생사란 덴탈 하이지니스트, 우리로 말하면 치과의생사라는 명칭이 탄생된 어원은 그냥 막연히 생겼다기보다는 이런 전체적인 흐름의 신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 의학의 신의 아들인 하이기아라고 하는 건강의 신, 여기에서 어느 정도 히스토리를 따와서 치과의생사라는 어원이 만들어졌다는 얘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서양적인 그 치과의생사의 탄생 어원이라고 표현을 하면요. 우리 쪽에서는 이 하이진을 위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위생을 그 한자의 개념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고대 장자에는 위생이라는 이 개념이 사실 하이진이라고 하는 서양 단어인 하이진과 굉장히 부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인 덴트, 덴탈이 우리가 치과의사, 치과의 이렇게 명명이 되니까
사실 치과 위생에서 우리가 치과 분야에서 어떤 하이진, 청결, 위생이라는 개념하고 부합된 덴탈 하이지니스트, 이것이 어원하고도 맞고 또 우리의 한자적인 그 사전에 위생이라는 개념과 서양적인 단어의 하이진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부합이 되기 때문에 덴탈 하이지니스트가 굉장히 적격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덴탈 하이지니스트라고 명칭이 이루어졌고, 이걸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치과 위생사가 되겠습니다. 세계 각국에는 치과 위생사가 세계적으로 많이 그 직업군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호되는 명칭으로 덴탈 하이지니스트가 쓰이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 치과 위생사는 그 자격 기준이 있고 법률적으로도 치과 위생사에게 인정받는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치과 위생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 기준을 가져야 할까요? 현재 자격 기준을 보면 교육부에서 인가된 3년제 또는 4년제의 교육 과정을 이수를 해야 되고요. 왜냐? 이 교육 과정에서 이수를 하고 졸업을 해야만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국가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필수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을 한 이후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의료기사 직종 치과위생사 시험에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해서 면허를 취득해야만 치과위생사라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이 치과위생사의 자격을 우리가 취득을 하게 되면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법률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법적인 범위는 여기서 아주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3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는 의료기사법 시행령 2조 6항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은 한번 이 법조항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면허를 받은 치과위생사는 보건복지부의 치과위생사로 등록이 되고요. 사실 앞에서 얘기를 했듯이 이 치과위생사라는 면허를 받은 사람, 이 면허에 대한 기본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이 면허는 구강건강에 대한 예방과 교육의 전문가입니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이거를 간단히 얘기를 하면 등록된 치과위생사라고 해서 RDH라는 명칭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RDH라고 저희가 치과에 가거나 또는 그 외국에 나갔을 때 치과위생사를 보면 RDH 명함에도 RDH,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프로페서였기 때문에 교수였죠. 그래서 제 명함에 어느 대학 교수, 그래서 영어로 프로페서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PhD, 약학박사 소지자라서 PhD라는 약자 명칭을 쓰게 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RDH라는 것을 명기했습니다. 이것은 등록된 치과위생사, 면허를 가진 치과위생사라는 의미죠. 그래서 RDH는 Registered Dental Hygienist, 그래서 등록된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치과위생사이다 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저가 여러분들에게 꼭 인지를 했으면 중요한 포인트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과위생사란 개요적으로 아주 디테일하지는 않지만 치과위생사란 누구인가, 치과위생사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하셨습니까? 또 우리가 그 치과위생사에게 쓰는 그 간단한 명칭으로 RDH라는 것을 우리가 표식을 하게 되는데, RDH에 대해서도 여러분 충분히 학습이 되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이 부분이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제 강의를 한번 상기시키면서 RDH가 뭐고
치과위생사란 뭔가 한번 간단히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여러분 치과위생사 바로 알기 2탄. 오늘은 치과위생사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한번 학습을 하셨습니다. 다음 치과위생사 바로 알기 3탄에서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